네, 어제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 조치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국민은 허탈합니다.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 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4%는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도 어려운 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연금 가입률은 61%에 불과합니다. 현재 40%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영 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 내기 어려운 취약기업이 42.3%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로 기업의 생산 비용과 자금 조달 비용은 커지는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줄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3고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IMF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으로 5번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시한 연장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 7월에 법안 심의에서 법원의 위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적 자치, 재산권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아닌 일반 이해 당사자인 채권단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면서 위헌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위가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초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째,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란 점입니다. 둘째,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기업의 어려움이 커져가는데 정부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법 통과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